저녁 7시 시장에 불이 하나둘 꺼질 때 그들의 그림자가 골목을 채웠다. 아가씨, 이 시간에 어디가? 우리랑 재미 좀 보자고. 그만두시오. 내 손녀 건드리지 마. 영감이 끼어들 때가 아니지. 밀치는 소리, 할아버지! 달려가 부축한다. 그 순간 지연의 눈빛이 흔들림에서 강철로 바뀌었다. 불씨가 타오르기 직전이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위한 감성 드라마 오디오북 서랍 속 은빛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꼭 눌러주세요. 매주 새로운 감동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새벽 5시 서울 변두리 재래시장은 아직 어둠이 걷히지 않은 채로 부산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김보원 할아버지는 낡은 손수레를 끌며 도매시장에서 받아온 과일과 채소를 정리하고 있었죠. 75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그의 손놀림은 여전히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참외며 토마토며 제철 과일들을 가지런히 진열하는 할아버지의 이마엔 송글송글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할아버지, 또 이렇게 일찍 나오셨어요? 제가 도와드린다고 했잖아요. 김지연이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32살의 손녀는 검은색 운동복에 모자를 눌러 쓴 소박한 차림이었죠. 지연은 자연스럽게 무거운 과일 상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손녀를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에이, 젊은 것이 뭘 이런 일을 도와. 내 일이나 봐야지. 제 일이 할아버지 돕는 거예요. 오늘은 참외가 정말 싱싱하네요. 지연은 능숙하게 과일을 골라내며 손님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시장 골목에 하나둘 불이 켜지기 시작하자 상인들이 모습을 드러냈죠. 맞은편 생선가게 박 사장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김 사장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 따님도 부지런하시고. 손녀예요, 손녀. 우리 지연이가 효녀라서 말이죠. 할아버지의 자랑스러운 목소리에 지연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지연에겐 할아버지가 모르는 과거가 있었죠. 3년 전 특전사에서 제대한 후 지연은 조용히 할아버지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군 생활의 흔적은 깊이 감춘 채 평범한 손녀로만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봐요, 싱싱한 참외예요. 오늘 아침에 딴 거라 당도가 최고예요. 할아버지의 구수한 목소리가 시장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름진 얼굴엔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고 정직했죠. 40년 넘게 이 자리를 지켜온 할아버지는 시장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상인이었습니다. 아침 8시가 되자 시장은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르며 안부를 물었죠. 김 사장님, 오늘 토마토는 어때요? 아주 좋습니다. 완숙 토마토라 샐러드용으로 딱이에요. 지연은 할아버지를 도와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무거운 것은 지연이 들고 계산은 할아버지가 했죠. 둘의 호흡은 완벽했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할아버지는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너 먼저 밥 먹고 와. 난 좀 이따 먹을게. 아니에요, 같이 먹어요. 제가 김밥 사올게요. 지연이 김밥집으로 향하는 사이 할아버지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3년 전 갑자기 돌아온 손녀가 고마우면서도 걱정이었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 않았지만 가끔 지연의 눈빛에서 깊은 그림자를 볼 때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오후가 되자 장사는 한산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의자에 앉아 잠시 쉬며 지연을 바라봤죠. 지연은 남은 과일들을 정리하며 가격표를 새로 적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대견한지 할아버지는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지연아, 너 결혼은 언제 할래? 30이 넘었잖아. 할아버지,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해요. 전 지금이 좋아요. 지연의 대답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곁에 있는 지금이 좋다는 말. 그 진심이 느껴져서 할아버지는 더 이상 재촉하지 않았죠. 저녁 6시 해가 기울기 시작하면서 시장은 마감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지연은 능숙하게 남은 물건들을 정리하고 할아버지는 하루 매출을 계산했죠. 평화로운 하루의 끝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평온한 일상이 곧 깨질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저녁 7시 시장 골목은 하나둘 불을 끄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김보원 할아버지와 지연도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죠. 손수레에 남은 물건들을 싣고 천막을 접으며 내일을 준비하는 모습은 여느 날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장사 괜찮았어요. 내일은 수박도 들여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연이 말하자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날씨가 더워지니까 수박 찾는 사람이 많더라고. 내일 새벽에 좋은 걸로 골라와야겠네. 둘은 손수레를 끌고 천천히 시장 뒷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죠. 평소와 같은 길, 같은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골목 중간쯤에서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비틀거리며 걸어오는 3명의 사내들이 보였죠. 빨간 얼굴에 흐트러진 옷차림, 목소리는 크고 거칠었습니다. 지연은 본능적으로 할아버지 옆으로 바짝 다가섰습니다. 어이, 저기 아가씨 좀 봐라. 이 시간에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건달 중 한 명이 지연을 보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나머지 둘도 휘파람을 불며 다가왔죠. 할아버지는 손수레를 멈추고 지연을 뒤로 감쌌습니다. 그냥 지나가시오. 우린 집에 가는 길이니까.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건달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왔죠. 아저씨는 가만히 계세요. 우리가 아가씨랑 얘기 좀 하려는 건데. 야, 이쁜이, 우리랑 술 한잔 하지 그래? 재미있게 놀아줄게. 제일 덩치가 큰 사내가 지연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가 재빨리 그 사이를 가로막았죠. 내 손녀한테 무슨 짓이야? 당장 비켜. 할아버지의 외침이 골목에 울렸지만 건달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야 이 영감탱이가. 가만히 있으면 곱게 보내줄 텐데.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건달 중 한 명이 할아버지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예상치 못한 충격에 할아버지는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졌죠. 등과 팔꿈치가 거친 아스팔트에 부딪히며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지연이 급히 달려가 할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손바닥에선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죠. 지연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지만 이내 감정을 억누르며 할아버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괜찮아요? 어디 다친 데 없어요? 난 괜찮아. 너는 어서 도망가. 이 사람들이 위험해. 할아버지는 지연을 밀어내려 했지만 지연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건달들은 그 모습을 보며 낄낄거렸죠. 정 떨어지네. 할아버지 할머니도 아니고 젊은 여자가 왜 이런 늙은이랑 다니는 거야? 그러게 말이야. 아가씨, 우리가 더 재미있을 텐데? 건달들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이번엔 셋이 함께 움직였죠. 할아버지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서며 지연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든 몸으로는 역부족이었죠. 제발, 우리 손녀는 놔주시오. 나를 때리든 뭘 하든 상관없으니까. 할아버지의 간절한 목소리에도 건달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습이 재미있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죠. 지연은 할아버지의 떨리는 어깨를 보며 가슴속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전사 시절 배운 모든 기술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아직은 참아야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알게 되면 충격을 받을 테니까요. 저희 그냥 보내주세요. 할아버지가 다치셨어요. 지연이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지만 건달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쳤으면 병원 가면 되지. 우리가 택시비도 줄게. 대신 아가씨는 우리랑 가는 거야. 막내로 보이는 건달이 지연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지연의 몸이 반사적으로 반응할 뻔했지만 간신히 참았죠. 대신 손목을 빼내려 몸부림쳤습니다. 놔주세요. 도와주세요. 여기 사람 없어요? 지연의 외침이 골목에 울렸지만 이미 상인들은 모두 떠난 뒤였습니다. 인적이 드문 뒷골목엔 그들뿐이었죠. 할아버지가 다시 일어서서 건달의 팔을 잡았습니다.
제발 부탁이요. 우리 손녀만은. 그러나 건달은 할아버지를 다시 밀쳐버렸습니다. 이번엔 더 세게. 할아버지는 손수레에 부딪혀 쓰러졌고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리기 시작했죠. 할아버지, 이제 그만해요. 지연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겁먹은 여자의 목소리가 아니었죠. 건달들은 그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 채 계속 조롱했습니다. 오호, 이제 좀 화가 나나 보네. 그래도 어쩔 거야. 너희 둘이서 우리 셋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시장 골목 저편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다가오는 것 같았죠. 지연은 희망을 품었지만 곧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다가온 것은 구조자가 아니라 건달들의 동료였던 것입니다. 야, 뭐해? 재미있는 일 있으면 우리도 끼워줘야지. 새로 나타난 2명까지 합쳐 이제 5명이 되었습니다.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죠. 할아버지는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고 지연은 그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지연의 마음속에서 격렬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당장 그들을 제압할 수 있지만 그러면 정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더 다치는 것을 볼 수는 없었죠. 바로 그때 건달 중 한 명이 할아버지를 발로 차려는 동작을 취했습니다. 그 순간 지연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건달의 발이 할아버지를 향해 올라가는 그 순간 지연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평범한 손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지연은 순식간에 건달의 발목을 잡아 비틀었고 그는 비명을 지르며 균형을 잃었습니다. 아, 인연이 뭐야? 놀란 건달들이 일제히 지연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움직임은 그들과는 차원이 달랐죠. 첫 번째 주먹을 가볍게 흘려보내고 그의 팔을 잡아 관절을 꺾었습니다. 특전사에서 수없이 연습했던 근접격 투술이었죠. 으악! 두 번째 건달이 뒤에서 덮치려 했지만 지연은 이미 그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몸을 낮춰 다리를 걸고 어깨 너머로 맺히기를 했죠. 건달은 아스팔트 바닥에 등을 강하게 부딪히며 숨이 끊어질 듯 헐떡였습니다. 이게 무슨... 나머지 건달들이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평범해 보이던 여자가 순식간에 2명을 제압한 것입니다. 시장 골목 끝에서 지켜보던 몇몇 상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저 아가씨 뭐야? 무술 선수야? 아니, 움직임 봐. 저건 그냥 무술이 아니야. 군인 같은데? 지연은 쓰러진 할아버지를 확인하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가족을 건드렸어. 이제 끝이야. 그 눈빛은 더 이상 겁에 질린 여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투를 수행하는 군인의 눈빛이었죠. 건달들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인연이 태권도 좀 배웠나 보네. 야, 다 같이 덤비면 되잖아. 남은 3명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지연은 침착하게 거리를 유지하며 1명씩 상대했죠. 오른쪽에서 날아온 주먹을 팔로 맞고 그대로 팔꿈치로 명치를 가격했습니다. 왼쪽에서 다가온 건달의 목덜미를 잡아 무릎으로 복부를 올려찼죠. 컥! 마지막 1명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려 했지만 지연이 더 빨랐습니다. 정확한 손날치기로 손목을 가격하자 그가 들고 있던 접이식 칼이 바닥에 떨어졌죠. 칼까지. 정말 끝까지 가려고 했구나. 지연의 목소리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특전사 시절 실전에서 마주했던 적들이 떠올랐죠. 그때의 긴장감과 각오가 되살아났습니다. 할아버지가 희미한 의식 속에서 신음했습니다. 지연은 재빨리 할아버지 곁으로 가서 상태를 확인했죠. 이마의 상처는 깊지 않았지만 충격으로 인한 뇌진탕이 걱정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제가 여기 있어요. 건달들은 바닥에 쓰러진 동료들을 부축하며 일어섰습니다. 체면이 구겨진 그들은 분노에 차 있었죠. 인연이. 누구야 너? 그냥 시장 상인 아니잖아. 막내 건달이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저희가 지금 시장 뒷골목에서
네, 어떤 년한테 당했는데. 네, 빨리 와주세요. 지연은 그 모습을 보며 상황이 더 복잡해질 것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일이었죠. 할아버지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친절했던 그들이 놀란 눈으로 지연을 바라봤죠. 김 사장님 손녀가 맞아? 어떻게 저런 솜씨가? 저 정도면 보통 실력이 아니야. 특수부대 출신 아니야? 수군거리는 소리가 커졌지만 지연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했죠. 그때 골목 입구에서 검은 승합차가 나타났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험악한 인상의 사내 2명이었죠. 누가 우리 애들을 건드렸다고?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사내가 걸어오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문신이 팔뚝까지 올라온 것이 보였죠. 진짜 조직 폭력배였습니다. 전현입니다, 형님. 혼자서 우리 5을 다. 닥쳐. 5이서 여자 하나한테 당했다고? 조폭 두목이 지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평범한 운동복 차림의 여자가 자기 부하들을 제압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 눈치였죠. 너 어디서 무술 배웠어? 체육관이야 아니면? 지연이 대답하기 전에 할아버지가 힘겹게 일어섰습니다. 피가 흐르는 이마를 손으로 누르며 지연을 감쌌죠. 우리 손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가 다 책임질 테니 그냥 보내주시오. 할아버지, 가만히 계세요. 지연이 할아버지를 부축하며 조폭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방어 자세를 취했지만 일부러 완벽하지 않게 했죠. 아직 완전한 정체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냥 집에 가려던 길이었어요. 먼저 시비를 건 건 당신들 부하들이고요. 그래, 그럼 대가를 치러야지. 우리 애들 병원비하고 위자료로 5천만 원 정도면 되겠네. 터무니없는 금액에 시장 상인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지연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죠.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여기 CCTV도 있고 목격자도 많아요. CCTV? 이 골목에 그런 게 있을 것 같아? 조폭 두목이 비웃었습니다. 실제로 이 뒷골목엔 CCTV가 없었죠. 지연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조폭들은 천천히 거리를 좁혀왔고 지연은 할아버지를 보호하며 뒤로 물러났죠. 그때 할아버지가 지연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지연아, 도망가. 할아버지는 괜찮으니까. 안 돼요. 절대 할아버지를 두고 갈 수 없어요. 지연의 단호한 목소리에 할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손녀가 자신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는 모습이 대견하면서도 가슴이 아팠죠. 조폭 중 한 명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길게 빛나는 것이 보였죠. 철파이프였습니다. 마지막 기회야. 순순히 돈을 내든지 아니면. 지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았죠. 하지만 아직은 조금 더 버텨보기로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충격받지 않도록 최대한 자제하면서 상황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철파이프를 든 조폭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지연은 할아버지를 뒤로 보호하며 거리를 계산했죠. 특전사에서 배운 대로라면 순식간에 제압할 수 있었지만 문제는 할아버지였습니다.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할아버지가 받을 충격을 생각하니 선뜻 움직일 수 없었죠. 할아버지, 뒤로 좀 더 가세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할아버지는 오히려 지연 앞으로 나섰습니다. 안 돼. 내가 막을게. 너는 도망가. 그 순간 조폭이 철파이프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할아버지를 향해 내리치려는 것이 분명했죠.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의 머릿속에선 수많은 계산이 오갔죠. 막아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정체를 숨기면서도 할아버지를 지킬 방법은? 결국 지연은 본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할아버지를 옆으로 밀어내고 자신이 그 자리에 섰죠. 철파이프를 맨손으로 잡을 준비를 했습니다. 특전사에서 훈련받은 대로 정확한 타이밍에 잡는다면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었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다시 몸을 던져 지연을 밀어낸 것입니다. 철파이프는 그대로 할아버지의 어깨를 강타했죠. 으악! 할아버지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어깨에서 둔탁한 소리가 났고 곧 피가 배어나오기 시작했죠. 지연의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할아버지. 지연이 급히 할아버지를 안아 일으켰지만 할아버지는 이미 의식이 흐릿해지고 있었습니다. 어깨뿐만 아니라 머리도 바닥에 부딪힌 것 같았죠. 지연아, 괜찮니? 내가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야.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지연의 손에 묻은 할아버지의 피가 뜨겁게 느껴졌죠. 그 순간 지연의 안에서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죠. 감히 우리 할아버지를. 지연의 목소리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떨림도 두려움도 없는 차가운 목소리였죠. 천천히 일어선 지연의 눈빛은 특전사 시절 그대로였습니다. 적을 마주한 전사의 눈빛이었죠. 조폭들도 그 변화를 느꼈습니다. 방금 전까지 겁에 질려 있던 여자가 아니었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뭐야, 갑자기 분위기가. 지연이 운동복 상의를 벗어 던졌습니다. 그 안에 입고 있던 검은 티셔츠가 드러났죠. 팔뚝엔 단련된 근육이 선명했고 목에는 오래된 흉터가 보였습니다. 실전에서 얻은 상처였죠. 나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지연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특전사 시절 사용했던 전투 자세를 취했죠. 완벽한 자세였습니다. 무게중심은 낮고 안정적이었으며 언제든 공격과 방어를 전환할 수 있는 자세였죠. 시장 상인들이 놀라 수군거렸습니다. 저 자세, 텔레비전에서 본 적 있어. 특수부대 자세 아니야? 맞아, 군대 홍보 영상에서 봤어. 특전사 격투술이야. 조폭 두목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설마 했던 추측이 현실이 되고 있었죠. 너, 설마 군인이었어? 지연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제707 특수임무대대 중사전역. 그 말에 조폭들이 흠칫 뒤로 물러났습니다. 707특임대는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였죠. 그곳 출신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거짓말하지 마. 여자가 특전사라니. 여자도 특전사가 될 수 있어요. 2021년부터 여군 특전사가 배출되기 시작했죠. 지연이 말하며 한 발 앞으로 나갔습니다. 조폭들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죠. 철파이프를 든 조폭이 허세를 부리며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뭐, 전역했으면 이제 민간인이잖아. 우리가 무서워할 줄 알아? 그는 다시 철파이프를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죠. 지연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순식간에 거리를 좁힌 지연은 철파이프를 든 팔을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관절이 꺾이는 소리와 함께 철파이프가 바닥에 떨어졌죠. 이어진 무릎차기에 조폭은 복부를 감싸 쥐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특전사를 우습게 봤네요. 나머지 조폭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움직임은 이전과는 차원이 달랐죠. 더 이상 숨기지 않는 진짜 실력이었습니다. 오른쪽에서 날아온 주먹을 가볍게 흘리고 그대로 팔을 잡아 과신전시켰습니다. 관절이 꺾이는 소리와 함께 비명이 터져나왔죠. 왼쪽에서 다가온 조폭의 다리를 낮은 킥으로 걸어 넘어뜨리고 떨어지는 그의 목을 팔로 압박했습니다. 불과 10초도 안 되는 시간에 3명이 제압당했죠. 조폭 두목이 당황하며 뒤로 계속 물러났습니다. 이게 말이 돼? 여자 혼자서. 특전사에선 1대10도 상정하고 훈련합니다. 당신들 정도는 10명이 와도 상대가 안 돼요. 지연이 말하며 쓰러진 할아버지를 돌아봤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의식을 잃은 채였죠. 그 모습에 지연의 분노가 다시 치솟았습니다. 병원에 가야 해요. 당장 비키세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순. 조폭 두목이 체면을 지키려 했지만 지연의 눈빛을 마주하곤 말을 멈췄습니다. 살기가 느껴졌죠. 진짜 사람을 죽여본 자의 눈빛이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용기를 내어 다가왔습니다. 김 사장님,
정신 차려요. 빨리 구급차 불러. 지연 씨, 우리가 도울게요. 평소 할아버지에게 신세를 졌던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죠. 조폭들은 쓰러진 동료들을 부축하며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지.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야. 조폭 두목이 으름장을 놓고 떠났지만 지연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할아버지였죠.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 할아버지가 잠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희미한 목소리로 지연을 불렀죠. 지연아, 할아버지 괜찮아요. 금방 병원 갈 거예요. 내가 특전사였구나. 왜 말 안 했니?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운함이 아니라 안쓰러움의 눈물이었죠. 얼마나 힘들었을까. 혼자서 그 험한 곳에서 할아버지, 지연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비밀이 밝혀진 것보다 할아버지가 자신을 걱정해 주는 것이 더 가슴 아팠죠.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지연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죠. 이제 더 이상 숨길 것도 숨길 이유도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으니까요. 구급차가 도착하고 응급구조사들이 할아버지를 들것에 실었습니다. 지연은 할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은 채 함께 구급차에 올랐죠. 사이렌 소리가 울리며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할아버지는 간간히 의식을 되찾았다가 다시 잃기를 반복했습니다. 활력 징후는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머리 외상이 있어서 정밀 검사가 필요해요. 응급구조사의 말에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창백한 얼굴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죠. 자신을 지키려다 다친 할아버지. 그것도 자신의 정체를 숨기려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신속하게 할아버지를 진료실로 옮겼습니다. 지연은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죠. 운동복은 피로 얼룩져 있었고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투 중엔 느끼지 못했던 피로와 충격이 밀려왔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나와 지연을 찾았습니다. 김보원 환자 보호자분이신가요? 네, 손녀입니다. 할아버지 상태가 어떤가요?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습니다. 어깨에 타박상과 경미한 뇌진탕이 있지만 며칠 안정을 취하시면 괜찮으실 겁니다. 지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죠. 정말 다행이에요. 면회할 수 있나요? 지금은 진정제를 투여해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내일 아침엔 깨어나실 거예요. 지연은 병실 앞 의자에 앉아 밤을 새우기로 했습니다. 혹시라도 조폭들이 다시 찾아올 수도 있었고 무엇보다 할아버지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았죠. 새벽 3시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은 본능적으로 긴장하며 일어섰죠. 하지만 나타난 것은 조폭이 아니라 경찰이었습니다. 김지연 씨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시장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에 대해 조사하러 왔습니다. 목격자들 진술에 따르면 정당방위였다고 하는데 자세한 경위를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연은 차분하게 사건의 전말을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지연의 신분을 확인하다가 특전사 전역 기록을 발견하고 놀랐죠. 정말 707특임대 출신이시군요. 그럼 충분히 제압할 능력이 있으셨는데도 최대한 자제하신 거네요. 할아버지한테 숨기고 싶었어요. 제가 그런 훈련을 받았다는 걸 아시면 걱정하실까봐. 경찰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폭들은 이미 검거했습니다. 상습 폭행과 공갈 혐의가 있던 놈들이라 이번엔 제대로 처벌받을 겁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경찰이 떠난 후 지연은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죠. 병실 안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가 깨어난 것 같았죠. 지연이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는 눈을 뜬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죠. 할아버지, 지연아, 여기가 병원이구나.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습니다. 지연은 할아버지 곁으로 다가가 손을 잡았죠. 미안해요, 할아버지. 제가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미안할 게 뭐 있어. 내가 특전사였다는 게 그렇게 숨기고 싶었구나.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연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죠. 사실은요, 할아버지.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약속했잖아요. 건강하게 다녀오겠다고. 그런데 특전사에 지원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정말 힘든 훈련을 받았어요.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었지만, 할아버지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할아버지가 지연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자 몸으로 그 험한 훈련을. 처음엔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하루에 10시간씩 체력 훈련하고 사격 훈련, 격투 훈련. 남자들도 버티기 힘든 훈련이었죠. 제대로 잠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연은 그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야간 침투 훈련 중에 절벽에서 떨어질 뻔했어요. 손가락 하나로 간신히 버티고 있었는데 그때 할아버지가 생각났어요. 내가 죽으면 할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하실까 하고요. 그 생각에 힘이 났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손녀가 겪은 고통이 가슴에 사무쳤죠. 그리고 실전에도 투입됐어요. 자세한 건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정말 위험한 임무들이었죠. 매번 살아 돌아올 수 있을까 걱정했습니다.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건 할아버지 때문이었어요. 그런 위험한 일을 하면서도 나한테는 편지에 잘 지낸다고만 썼구나. 걱정하실까 봐요. 할아버지는 저 때문에 이미 충분히 고생하셨잖아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저를 혼자 키우시느라.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내 전부인데 무슨 고생이야. 너 키우는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었어.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마음들이 모두 쏟아져 나왔죠. 할아버지, 이제 저는 숨기지 않을 거예요. 제가 누군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할아버지를 지킬 거예요. 다시는 어제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연아, 내가 날 지킬 필요 없어. 우리가 서로를 지키는 거야. 가족이니까.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회진 시간입니다. 잠시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지연이 병실을 나오자 복도에 시장 상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과일 바구니며 화분이며 병문안 선물을 잔뜩 들고 있었죠. 지연 씨, 김 사장님은 좀 어떠세요? 다행히 괜찮으세요. 곧 퇴원하실 수 있을 거예요. 박 사장이 다가와 지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어제는 정말 대단했어요. 특전사 출신이었다니. 우리 시장의 영웅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할아버지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래도 대단한 거죠. 앞으로 우리 시장에서 누가 행패 부리면 지연 씨가 있다고 하면 되겠네요. 상인들이 웃으며 동의했습니다. 지연도 쑥스럽게 웃었죠. 오후가 되자 할아버지의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의사는 이틀 후면 퇴원할 수 있다고 했죠. 지연은 그동안 병원에서 할아버지를 간호하기로 했습니다. 저녁 무렵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죠. 김지연 씨죠? 저는 국가정보원에서 나왔습니다. 지연이 긴장하며 일어섰습니다. 국정원이 찾아온 이유가 뭘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쁜 일로 온 게 아닙니다. 어제 사건을 보고받았는데 707특임대 출신이 민간에서 그런 일을 겪었다니 안타깝네요. 그저 할아버지를 지켰을 뿐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온 이유는 다른 제안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혹시 민간 안보 자문관으로 일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당신 같은 인재가 시장에서만 일하기엔 아깝습니다. 지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곁에 있고 싶어요. 그게 제 자리입니다. 국정원 직원이 떠난 후 지연은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죠. 석양이 병실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생각하세요? 지연아, 방금 그 사람이 뭐라고 했니? 좋은 제안이었던 것 같은데.
할아버지는 복도에서 들려온 대화를 어렴풋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지연은 할아버지 곁에 앉으며 미소 지었죠. 별거 아니에요. 그냥 다른 일자리 제안이었어요. 하지만 전 할아버지와 함께 있는 게 좋아요. 할아버지가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죠. 지연아, 내가 누군진 몰라도 넌 내 전부야. 갑자기 할아버지가 어제 쓰러지며 했던 말을 다시 중얼거렸습니다. 지연은 그 말의 무게를 이제야 완전히 느낄 수 있었죠. 할아버지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자신에게 할아버지가 어떤 존재인지를. 할아버지도 제 전부예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할아버지가 없었다면 전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지연은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8살에 부모님을 교통사고로 잃고 할아버지 손에 맡겨졌던 때를, 작은 손을 꼭 잡고 시장 골목을 함께 걸었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죠. 기억나요? 제가 처음 할아버지 집에 왔을 때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울기만 했잖아요. 그랬지. 어떻게든 밥을 먹이려고 온갖 음식을 다 만들어 봤는데, 그때 할아버지가 만들어주신 계란찜을 처음 먹었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워서 엄마가 해주던 것과 비슷했죠. 그때부터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너를 처음 봤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 부모를 잃고 혼자 남은 어린 것이, 어떻게든 내 부모 역할을 대신해주고 싶었어. 할아버지는 정말 최고의 부모였어요. 학교 운동회 때도 항상 오셨고 도시락도 직접 싸주셨죠. 친구들이 부러워했어요. 두 사람은 과거의 추억들을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입학식, 고등학교 졸업식, 그리고 군 입대하던 날까지. 입대하던 날 할아버지가 우셨죠. 처음 봤어요. 할아버지 우시는 거. 여자아이를 군대 보내는 게. 그것도 내가 특전사에 지원했다고 했을 때는 정말 가슴이 철렁했어. 그래도 반대하지 않으셨잖아요. 내가 결정한 일이니까. 난 항상 내 선택을 믿었어. 지연은 군복을 입은 자신의 사진을 핸드폰에서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특전사 베레모를 쓰고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이었죠. 이게 특전사 수료식 때 사진이에요. 이날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할아버지께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봐도 충분해. 정말 멋있구나, 우리 지연이. 그때 지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지연 중사님? 저는 707특임대 김대위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군 시절 상관이었던 김대위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연은 반가우면서도 놀랐죠. 대위님, 어떻게 연락을? 어제 사건을 뉴스로 봤습니다. 역시 김 중사답게 멋지게 해결했더군요. 그런데 혼자서 그런 위험한 상황을 감당하기엔 부담스러웠을 텐데. 괜찮습니다. 이미 해결됐고요. 실은 연락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예비군 특수임무 프로그램을 준비 중인데 김 중사 같은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평소엔 민간인으로 생활하다가 필요할 때만 소집되는 형태입니다. 관심 있으신가요? 지연은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죠. 대위님 감사하지만 지금은 할아버지를 돌봐야 해서 나중에 다시 연락드려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언제든 연락 주세요. 그리고 김 중사, 자랑스럽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자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좋은 기회 같은데 나 때문에 거절하는 거니? 아니에요. 진심으로 할아버지 곁에 있고 싶어요. 그게 제가 가장 행복한 일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병실에 또 다른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60대 초반의 품이 있는 여성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 병원 이사장 최영희입니다. 지연과 할아버지는 놀라 인사했습니다. 병원 이사장이 직접 찾아오다니. 어제 응급실 CCTV를 보게 되었습니다. 손녀분이 할아버지를 얼마나 아끼는지, 그리고 할아버지가 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이사장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할아버지 손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그래서 두 분의 관계가 남일 같지 않네요. 과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병원비는 저희가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지연 씨, 혹시 우리 병원 보안팀장으로 일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지연은 놀란 눈으로 이사장을 바라봤습니다. 보안팀장이요? 네. 특전사 출신이시니 충분한 자격이 있으시고 무엇보다 사람을 지키려는 마음이 진실되신 분 같아서요. 근무 시간도 유연하게 조정 가능합니다. 할아버지 가게 일도 도우실 수 있도록요. 할아버지가 지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이건 정말 좋은 기회 같은데? 지연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병원 보안팀장이라면 정식 직업도 생기고 할아버지를 돌볼 시간도 충분할 것 같았죠. 감사합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와 상의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이죠.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이사장이 떠난 후 병실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죠. 지연아, 내 인생이야. 하지만 할아버지 생각엔 좋은 기회 같아. 내 능력을 제대로 쓸 수 있는 일이잖아. 할아버지는 어떠세요? 혼자 장사하시기 힘드실 텐데. 에이, 내가 몇 년이나 장사했는데. 그리고 내가 시간 날 때마다 도와주면 되지. 지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기회였죠. 더 이상 과거를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제는 내가 할아버지를 지킬 차례예요. 경제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더 이상 할아버지가 고생하시는 걸 보고 싶지 않아요. 지연아, 우리는 서로를 지키는 거야. 그게 가족이니까. 그날 밤 지연은 할아버지가 잠든 후 병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죠.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 불빛들이 만들어내는 도시의 맥박. 이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숨지 않아도 돼.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알아. 지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특전사 시절 배운 것들, 그 모든 경험과 기술들이 이제는 할아버지를 지키는 데 쓰일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가 아닌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퇴원 당일 아침, 지연은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미 일어나 짐을 정리하고 있었죠. 오늘따라 할아버지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할아버지, 혼자 정리하지 마세요. 제가 할게요. 괜찮아. 이제 완전히 나았어. 오늘부터 다시 장사 시작해야지. 아직 무리하시면 안 돼요. 의사 선생님도 일주일은 더 쉬라고 하셨잖아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뜻밖의 인물들이 들어왔습니다. 경찰 2명과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었죠. 남성은 검찰 배지를 달고 있었습니다. 김지연 씨, 잠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지연이 긴장하며 일어섰습니다. 할아버지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봤죠. 무슨 일이신가요? 안심하세요. 김지연 씨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도움을 요청하려고 왔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조폭 조직에 대한 수사 자료였죠. 며칠 전 제압하신 그 조폭들, 단순한 불량배가 아니었습니다. 대규모 조직 폭력단의 일원이었고 시장 상인들에게 보호비를 갈취하던 놈들이었죠. 지연은 서류를 살펴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한 조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왜 저를 찾아오신 건가요? 그들이 보복을 계획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김지연 씨와 할아버지를 목표로 하고 있죠. 그래서 경찰 보호를 제공하려고 했는데, 검사가 잠시 말을 멈추고 신중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김지연 씨의 특전사 경력을 확인했습니다. 어차피 일반 경찰 보호보다 본인이 더 전문가시니 다른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제안이요? 이 조직을 완전히 소탕하는 작전에 자문 역할로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민간인 신분이시니 직접적인 작전 참여는 아니고
전술 자문과 상황 분석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걱정스럽게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은 잠시 생각한 후 답했죠.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돕겠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당연합니다. 김보원 어르신께는 24시간 경호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지연은 경찰서 특별수사팀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엔 조직도와 정보 자료들이 펼쳐져 있었죠. 이 조직의 두목은 장석철, 50대 초반입니다. 20년 넘게 이 일대를 장악하고 있었죠. 수사관이 설명하는 동안 지연은 자료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특전사 시절 작전 브리핑을 받던 때가 떠올랐죠. 보통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에 움직입니다. 그때가 가장 경계가 느슨한 시간이죠. 지연이 지적하자 수사관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시간에 작전을 계획 중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그걸 알고 있을 겁니다. 오히려 예상치 못한 시간, 대낮에 움직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지연의 제안에 수사팀장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계속 말씀해 보세요. 제가 특전사에서 배운 건 적이 예상하는 패턴을 깨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취약한 순간이죠. 2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작전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지연은 병원으로 돌아와 할아버지께 상황을 설명했죠. 할아버지, 며칠 동안 다른 곳에 계셔야 할 것 같아요. 왜? 무슨 일이야? 조폭들이 보복을 준비한대요. 경찰이 작전을 펼치는 동안 안전한 곳에 계셔야 해요. 할아버지가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괜찮겠니? 전 괜찮아요. 이런 일은 많이 해봤으니까요. 그날 밤 지연은 오래간만에 전투 준비를 했습니다. 민간인 신분이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했죠. 특전사 시절 사용했던 전술 조끼를 꺼내 입고 각종 장비들을 점검했습니다. 새벽 3시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예상대로 조폭들은 이미 대비하고 있었죠. 경찰이 접근하자 그들은 흩어져 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1팀 동쪽 출구로 도주 중, 제2팀 서쪽 골목 봉쇄, 무전기에서 긴박한 목소리들이 오갔습니다. 지연은 지휘 차량에서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지시를 내렸죠. 북쪽 골목으로 우회하세요. 그들의 도주 경로를 예측하면 거기서 만날 겁니다. 지연의 예측은 정확했습니다. 도주하던 조폭들이 북쪽 골목에서 경찰과 마주쳤죠. 하지만 그중 몇 명이 또다시 빠져나갔습니다. 두목 장석철이 도주 중입니다. 지연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차에서 내려 직접 추적에 나섰죠. 김지연 씨, 위험합니다. 수사팀장의 만류에도 지연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특전사 시절 익힌 추적 기술로 장석철의 동선을 예측했죠. 좁은 골목을 질주하며 지름길을 택했습니다. 예상대로 장석철은 폐공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먼저 도착해 출구를 막고 섰죠. 이제 끝이야. 장석철이 멈춰서며 지연을 노려봤습니다. 너, 그때 그 여자, 특전사라며? 맞아요. 그리고 당신은 체포될 거예요. 나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장석철이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지연은 침착하게 거리를 유지하며 대비 자세를 취했죠. 칼로 특전사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장석철이 달려들었지만 지연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칼을 든 손목을 정확히 가격하고 이어진 동작으로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죠. 장석철은 바닥에 쓰러지며 신음했습니다. 대한민국 특전사를 얕봤군요. 경찰이 도착해 장석철을 체포했습니다. 수사팀장이 다가와 지연의 어깨를 두드렸죠. 정말 대단하십니다. 덕분에 작전이 성공했어요. 제 할아버지와 시장 사람들을 위협한 대가예요. 작전이 끝나고 지연은 할아버지가 머물고 있는 안전가옥으로 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잠도 못 자고 기다리고 있었죠. 지연아, 무사하구나. 할아버지, 이제 다 끝났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할아버지가 지연을 꼭 안았습니다.
정말 자랑스럽다, 우리 지연이. 다음 날 아침 시장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조폭들이 검거되었다는 소식에 상인들이 모두 기뻐했죠. 지연 씨가 영웅이에요. 우리 시장의 수호신이야. 박 사장이 큰 현수막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시장의 영웅 김지연이라고 적혀 있었죠. 이건 너무 부담스러워요. 지연이 쑥스러워하자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받아둬. 내가 해낸 일이잖아. 그때 이사장 최영희가 시장을 찾아왔습니다. 김지연 씨, 어제 뉴스를 봤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더욱 확신이 듭니다. 우리 병원 보안팀장 제안, 아직 유효합니다. 이제 답을 들을 수 있을까요? 지연은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네, 하겠습니다. 할아버지도 지키고 더 많은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일이니까요. 8챕터. 한 달 후, 이른 아침에 재래시장은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김보원 할아버지는 여느 때처럼 과일을 진열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 가게 박 사장이 도와주고 있었고 다른 상인들도 수시로 들러 안부를 물었습니다. 김 사장님, 오늘은 지연 씨 출근 날이죠? 네, 병원에서 일하는 날이에요. 내일은 쉬는 날이라 같이 장사할 거고요.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손녀가 당당한 직업을 갖고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는 모습이 무엇보다 기뻤죠. 같은 시각, 지연은 병원 보안실에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보안팀장 명찰을 달고 있었죠. 한 달 동안 병원 보안 시스템을 완전히 개편했고 직원들의 안전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팀장님, 응급실에서 호출입니다. 취객이 난동을 부린다고요. 지연은 침착하게 일어섰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니 술에 취한 남성이 의료진을 위협하고 있었죠. 왜 빨리 치료 안 해줘? 내가 누군지 알아? 지연이 다가가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진정하세요. 순서대로 진료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뭐야, 너는? 여자가 뭘 할 수 있다고? 취객이 주먹을 휘두르려 했지만 지연은 부드럽게 그의 팔을 잡아 제압했습니다. 특전사 기술이었지만 상대를 다치지 않게 하는 선에서 마무리했죠. 진정하시면 풀어드리겠습니다. 의료진을 위협하시면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취객은 지연의 단호한 태도에 기가 죽어 얌전해졌습니다. 의료진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며 지연에게 감사 인사를 했죠. 팀장님 덕분에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요. 제 일을 한 것뿐이에요. 앞으로도 어려운 일 있으면 바로 호출하세요. 점심시간, 지연은 병원 구내식당에서 이사장과 마주쳤습니다. 최영희 이사장은 따뜻한 미소로 지연을 맞았죠. 김 팀장, 한 달 동안 정말 수고 많았어요. 병원이 훨씬 안전해졌다는 평가가 많아요. 과찬이십니다. 아직 개선할 부분이 많아요. 겸손하시네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잘 계시나요? 네, 요즘 더 건강해지신 것 같아요. 제가 안정적인 직장을 갖게 되니 마음이 편해지신 모양이에요. 이사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병원 창립 기념식이 있어요. 김 팀장도 가족과 함께 참석해 주세요. 특별 공로상도 준비했으니까요. 오후가 되자 지연은 병원 순찰을 돌았습니다. 각 병동을 돌며 보안 상태를 점검하고 직원들과 소통했죠. 소아병동을 지나던 중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아. 돌아보니 할아버지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긴 어쩐 일이세요? 시장에서 아픈 아이가 있다고 들어서 과일 좀 가져왔지. 내가 일하는 곳도 구경할 겸. 할아버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병원을 둘러봤습니다. 지연이 보안팀장실로 안내하자 할아버지는 감탄했죠. 우와, 이렇게 좋은 사무실에서 일하는구나. 별거 아니에요. 그냥 일하는 공간이죠. 아니야, 정말 자랑스러워. 우리 지연이가 이렇게 멋진 곳에서 중요한 일을 하다니. 그때 무전기에서 긴급 호출이 왔습니다. 보안팀장님, 주차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환자 가족 간 싸움이 일어났어요. 바로 가겠습니다. 지연이 일어서려 하자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일 보고 와. 난 여기서 기다릴게. 지연이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두 가족이 격하게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의료 과실을 놓고 시비가 붙은 것 같았죠.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된 게 다 당신들 때문이야. 무슨 소리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지연이 중간에 개입했습니다. 모두 진정하세요. 이곳은 병원입니다. 환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어요. 한 남성이 지연을 밀치려 했지만 지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한 목소리로 상황을 정리했죠. 지금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원하신다면 병원 측 법무팀을 연결해 드릴 수 있어요. 지연의 전문적인 대응에 양측 가족들이 조금씩 진정되었습니다. 결국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고 헤어졌죠. 보안팀장실로 돌아오니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전기로 다 들었어. 정말 프로답게 해결했구나. 특전사에서 배운 게 협상 기술도 있거든요. 저녁이 되어 퇴근하는 지연과 할아버지는 함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할아버지가 말했죠. 지연아, 내가 특전사였다는 걸 알게 된 후로 많은 생각을 했어. 어떤 생각이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왜 나한테 숨겼을까? 그런 생각들. 하지만 이제 알겠어. 넌 날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그랬구나. 지연이 할아버지의 팔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숨기지 않을게요. 제가 누구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할아버지와 함께 살아갈 거예요. 시장에 도착하니 상인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과거엔 그저 김 사장의 조용한 손녀였지만 이제는 시장의 수호자로 불리고 있었죠. 지연 씨, 병원 일은 어때요? 잘 적응하고 있어요. 내일은 쉬는 날이라 할아버지 도와드릴 거예요. 박 사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시장에 건달들이 얼씬도 못해요. 특전사 출신 지연 씨가 있다는 소문이 쫙 퍼졌거든요.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오랜만에 할아버지와 함께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과일을 진열하고 손님을 맞고 무거운 짐을 나르는 일상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죠. 이봐요, 싱싱한 참외예요. 싸게 가져가요. 할아버지의 구수한 목소리가 여전히 시장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연은 그 옆에서 미소 지으며 손님들을 맞았죠. 한 손님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혹시 그 특전사 출신 아가씨 맞아요? 네, 맞아요. 하지만 지금은 그냥 과일 파는 김보원 사장님 손녀예요. 손님이 감탄하며 과일을 샀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할아버지를 위해 그런 위험한 일을 하셨다니. 할아버지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손녀가 최고죠. 특전사 출신에 이제는 병원 보안팀장이에요. 오후가 되자 시장은 한산해졌습니다. 할아버지와 지연은 의자에 앉아 잠시 쉬었죠. 할아버지가 지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할아버지가 항상 고마워. 제가 더 고마워요. 할아버지가 있어서 제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거지. 그게 가족이고. 해가 지면서 시장에 노을이 들었습니다. 붉은 빛이 골목을 물들이고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를 정리하기 시작했죠. 지연은 할아버지와 함께 손수레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를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고. 특전사의 강인함과 손녀의 따뜻함, 그 두 가지 모습 모두가 진짜 자신이라는 것을. 할아버지, 내일도 같이 장사해요. 그래, 우리 함께 하자. 시장 골목을 나서는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할아버지와 손녀,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시장의 전설이 되어 오래도록 회자될 것입니다. 서로를 지키고 아끼는 가족의 힘, 그것이 그 어떤 훈련보다 강력한 무기였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되었으니까요. 노점상 할아버지와 특전사 손녀의 이야기는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사랑과 신뢰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가족의 의미이니까요.